예, 시작하기 전에 저는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와 실내건축학과의 교수로서 그간 고령사회 대비해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그다음 지역 자력 기반 도시재생 그리고 주거복지 시스템 연구단 등을 운영해 온 경험에 입각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의 필연적인 공생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진이 아닌 고령화로 인한 위기를 제일 먼저 맞을 것이다라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구는 수적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기만 해도 14.7%의 고령 인구가 더구나 장애 인구의 46.7%까지가 다 고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국토공간은 과연 어떠한가? 지금 전국에는 수천 개의 쇠퇴 지역들이 산재해 있고 이 주택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노후화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거가 불안정한 계층이 이렇게 뻥 뚫려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되게 이런 공간적인 걸 보면 여기에는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이 노인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주택들을 새로 허물고 짓지 않는다면은 개조를 해야 하고 이것을 미래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신축을 해야 하는 그런 요구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파트만 하더라도 이미 노인이 거의 다 100% 살고 있는 데도 많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가면 저절로 노인 전용 주택이 되고 저절로 노인 요양원처럼 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를 질 필요도 없는 그런 어떤 위기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거로 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 재정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를 보면은 이미 한 사람이 은퇴했을 때 점점 갈수록 오래는 살 텐데 의료복지 수요, 경비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보건, 헬스케어 인력은 전격적으로 감소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커다란 딜레마를 안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정부 국가예산정책처에서는 이미 34년이 국가 파산 위기가 경고가 떠 있고 2060년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있는데 그것이 벌써 4년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장수명을 했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를 살든지 간에 굉장히 투명인간, 잉여인간처럼 살 수밖에 없는 불안이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공간 관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앤 플레이스 모델은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지금 보면 지역사회 동네 주택에서 살던 것이 복지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막고 하자는 이런 운동이고 이것에 따라서 개인이 점점 의존 인구가 되어간다 하더라도 주택이 무엇을 보완해주면 지역사회 그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더구나 주거권이라는 게 내가 괜찮은 집에서 좋은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더 이상의 바람이 아니라 권리로 주장되는 사회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시설에서 주로 저희가 했던 기존의 취약계층 인구들이 이미 지금 있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들어갈리라고 생각하는 인구들이 많은데 이 인구들을 어떻게 보내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 지원주택, 소위 얘기하는 케어 안심주택에서 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사회 의존 인구가 빠른 인구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자립적으로 살게 하면서 사회 의존하는 시기를 굉장히 연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건강 자립 연장 기간이고 국민 세금을 절감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는 직과 있고 주거동 주거단지 환경이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초기에는 시설들이 전부 다 주거권에 들어오지를 못했죠. 되게 집합적으로 돼 있다가 점점 이런 것이 작아지면서 주거권으로 지금 섞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무엇보다도 주거복지는 지금 국토부와 보건복지 사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어서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동향으로 보면 시설이 홈라이크 인바이러먼트를 지향을 하면서 쭉 지금 주거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지금 앞으로는 정상적인 집들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과제로 오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환경이 요구하는 수준과 개인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갭이 벌어지게 됨에 따라서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갭을 줄여줄 수 있는 맞춤형 케어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관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등등이 지금 현재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평적으로 진전하는 것이고 이러한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평생교육 문제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미래의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방탄직무를 짜는 시실과 날실의 구조를 협력해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일반 주택이, 개조가, 현 임대주택이, 지원주택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밀리스하게 다 제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국토공간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현재 이것에서 시작하지만 앞으로 이런 많은 서비스로 저기에 채워질 것이고 그 뒤편에는 단단한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공생관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제공할 때는 돌봄 서비스의 전달 통로이다라는 개념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서비스 인력이 같이 사는 것, 출퇴근하는 경우, 똑똑 놓고 하는 것,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서비스를 주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앞으로의 주거 공간에 배치하게 된다고 배치하게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특히 이제 뭐 아파트 다 관련됩니다만 특히 아파트에 보더라도 여러 지금 주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커뮤니티 시설이고 커뮤니티 복합 지원 시설이 나중에 서비스 네트워크가 될 때 정말 잘 이런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아니면 또 그리고 나아가서 각각의 종합지원센터가 각 주거동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느냐 각 개개호로 전달할 수 있느냐 이것은 화재에 대비해서 각각의 안전한 집과 또 소방도로가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확보하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의 이런 주택의 체제를 이렇게 집에서부터 주거동 주거단지 이르기까지 체제를 굉장히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잘 구비를 해놓으면 이런 의존 반의존 독립 단계에서 반의존 의존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토부에서는 이런 사회를 내다고 뭘 해왔던가에 대한 선행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 주택을 그럼 어떻게 맞춤형으로 사용자 맞춤으로 재정비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주거 유형으로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이에 기반된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 지원주택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대안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고 이런 모델이 이 지역사회의 이런 취약계층을 각각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테스트베드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지역 상황마다 어디에서 심느냐에 따라서 이런 배경 각각 다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장애인 지원제, 고시원에 대한 탈로 숙인, 그다음에 고령자를 위한 그다음 지역 주민 취약 주민들이 통합적으로 사는 환경 등 이런 모델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메인 테스트베드인 영월 테스트베드 경우는 여기 현재 지원주택이 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빨간 점 N은 이런 데도 들어오지 못하는 취약한 노인들, 취약한 국민들이 사는 그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에이징 플레이스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개조를 해놓은 사업을 해왔죠. 그리고 이제 이 실증 테스트베드에 의하면 이것은 국민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이 결합이 된 형태고 여기에 커뮤니티 그린하우스 시설이 부속적으로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주택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집합주택 안에 공유형 주택이 아예 들어가게 해 있고 이 공유형 주택에는 독거노인하고 여성노인,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정하게 이분들이 그냥 사시다가 커뮤니티 개발하다가 그다음에 또 연락관계를 취하다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출퇴근을 한 서비스를 받다가 아예 나중에는 서비스 용어까지 들어오게 함으로써 에이징 플레이스를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그마한 공유 공간이라도 이분들에게 나이가 지나가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공간은 지금 현재는 공동체 경제공투제를 육성하는 자율 커뮤니티를 목표를 하지만 나중에 여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에이징 플레이스를 도모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장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춤형 주택 개조도 앞으로 요양보험에 들어가는 집수리에 대한 것을 미리 구상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 계속 살 수 있도록 아주 저비용으로 고효과성이 있는 맞춤형 주택을 개조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갭을 줄일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주택을 개선을 해서 또 마찬가지로 스테잉 인 플레이스를 하게끔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경험으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서포티브 주택이 있는데 서포티브 주택의 경우에도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주거를 안정시킨다는 것이 병원에 가는 거, 그다음 이머전시를 쓰는 거, 그다음 요양시설에 있는 건 42%까지를 줄이더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서야 아주 적극적인 주택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고령 성북구에서 지금 75%가 노후주택인 동을 가지고 있는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노후 환경에서 사는 노인들의 삶, 서커스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맞춤형 개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을 굉장히 좋게 얻고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국토부가 이러한 통합 돌봄 사회 구현을 위해서 뭘 어떻게 도전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국토는 거시적 접근에서 중시적 접근으로, 그다음에 앞으로는 미시적 접근까지도 굉장히 과감하게 담아 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처 속도는 어때야 되느냐. 이미 5년 후면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어떤 대비가 돼 있느냐. 굉장히 이미 늦었죠. 청년도 늦었고 육아도 늦었고 다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늦지 않게 하려면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의 강도는 어떠한가. 다행히 행안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 국토의 말초신경권으로 보급한다고 하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장애라고 하는 것은 면죄부입니다.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최저선이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창의력에 의해서 끝과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과 아일랜드와 일본과 이런 것처럼 획기적으로 지금 변화할 거냐. 아일랜드는 전체 앞으로의 모든 주택을 유디화하겠다고 선포하고 그걸 전국에 지금 다 디세미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걸 고민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UD라고 하는 것은 매크로에서 마이크로 한 것까지, 그다음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한 것까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민간 시장에서 폴리시 이르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떤 모형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좋게 했지만 돈은 없습니다.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국민들이 내야 하는 겁니다. 비용은 없고 서비스는 굉장히 수요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은 있는 돈으로 맞춤형 치유 방법처럼 아주 적은 양으로 가장 필요한 곳에 쌓아줌으로써 기존에 있는 돈 가지고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맞춤형 개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좋은 예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모든 부서가 커뮤니티 웰빙을 지향합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지금 이니시에이트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 농림부, 행안부, 해양수산부 다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누가 먼저 시작을 하든지 각각의 이 부처에서 하는 것을 서로 엮어서 지원해 주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게 하면서 이것을 빨리 효율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토부에서는 이거 초고령 사회 위기에 대항한 시범 사건의 요건을, 지금 우리가 5년 후에는 초고령 사회라 그랬잖아요. 초고령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실증 테스트, 이미 국가가 돈을 투자해 놓은 데를 실증 테스트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완공 예정인데 과연 그런 미래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새로 단지를 구성할 때 그걸 넣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잡아야 되고, 단독주택 노후도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 거기 센터에 유니버설 개조 센터를, 종합지원센터를 만들든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재생이 가능한 농어촌 세태 지역에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봄으로써 이것이 빨리 효율적으로 성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그 다음 이 정책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인 제안으로 이미 영월만 하더라도 국가 돈으로 정부 지방에서 영월군에서 60억을 들였습니다. 지어놓은 것을 그 다음에 내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각 다른 부서들의 어떤 인트레스트를 여기서 지역 포괄 케어라든지 주민참여 자율관리 모델이라든지 IoT 기반 스마트 지원주택이라든지 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도 다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돌봄이 일어나고 일자리도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면서 물리적인 인프라를 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주거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복지 부담은 얼만큼 실제로 줄어드는지를 테스트해봐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주 예정자가 오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 요구가 뭐고 앞으로 5년 후에는 뭐고 10년 후에는 뭐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유연하게 받으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소통을 하려면 전부 다 미리 인력도 교육이 돼야 되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도구와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컨텐츠들을 계속 쉽게 주민 맞춤형으로 발생시키고 개발해서 이걸 전국에 빨리 디세미네이션 시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까지 이용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솔루션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빨리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맞춤형 개조인데 우리가 이제 맞춤형이 아니고 획일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제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이런 맞춤형 가이드라인들이 나왔어요. 그럼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 그 거주자한테 맞는 솔루션이 제공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그럼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 구체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전돼야 하는데 이러한 특수회들의 DB 구축이 되어서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해서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인력 양성 통한 청장년 취업 박사안을 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청년 고령화 사회 문제를 실업 청년이 풀게 하자고 해서 한 300시간 정도의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인력을 키워서 거기에 지금 산재해 있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이 청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미래 인력 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양성이 잘 길러지게 하려면 아까 컨텐츠와 도구와 이런 것을 해서 무장을 잘 해서 각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지방에는 인력도 없고 액터들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래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짧지만 예, 마쳤습니다.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